볼을 받기 전 볼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볼을 받기 전 그리고 볼이 왔을 때 가장 좋은 판단을 하는 방법과 좋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구를 배울 때는 길을 열고 경기를 뛸 때는 길을 닫아라입니다. 팀에는 무서운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축에는 잔소리를 하는 형님분들이 계십니다. 집중해, 빨리 줘, 뭐해 등등 이러한 말들의 눈치를 보고 볼이 오기 전부터 걱정을 하면 결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축구 선수가 길을 닫는다? 네, 이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축구를 배우는 우리 유소년 선수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볼이 오는 순간만큼은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되어 볼을 뺏기더라도 절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라. 뺏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입니다. 볼이 오는 순간에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 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패스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뺏길까봐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러면 절대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기 축구만 나가도 형님들이 막 뭐라 하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플레이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밖에서 감독님께서 막 인상 쓰고 뭐해 집중해 이런 말 딱 한마디 하잖아요.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을 자꾸 안 뺏기려고 하고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강팀을 상대로 아무 플레이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가 끝나고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축구 안 시킬 거다. 축구 그만할 거다. 너는 할 자격이 없다. 제가 울면서 축구 시켜달라고 하니까 아버님께서 돌 하나를 저한테 던져주시면서 거기다 머리를 박고 죽으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셨겠죠? 축구를 하려면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더 자신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는 볼을 받는 위치 그리고 상대의 수비수 위치 우리 팀 동료가 있는 위치에 따라 볼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 패스 그리고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는 방법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빨리 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빨리 주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잡고 자세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패스를 억지로 하려고 한다. 절대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볼을 이동 트래핑을 해야 하고 볼을 소유해서 패스를 연결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설령 터치가 길어서 볼을 뺏길지라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경기 전에 내가 경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플레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쉽게 해라, 어렵게 가지 마라, 뭐 어떻게 움직여라, 어디서 볼을 받아라 이런 것들을 주문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내가 어떤 걸 보여줄지, 내가 어떤 걸 연습했는데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를 생각해야지 감독님이 주문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신경 쓰시면은 좋은 경험,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구는 볼이 오는 그 찰나에 다양한 시도를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볼을 잡아서 연결하고 그 상황들이 매번 바뀌고 어떤 상황이 올지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답을 정해놓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경기에 임한다. 창의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를 할 때 어떤 선수는 볼이 왔을 때 이렇게 잡을 것이다. 밖에서 봐도 예측을 하죠. 근데 어떤 선수는 이렇게 잡을 줄 알았는데 변칙적으로 잡아놓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배짱 있게 플레이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감독님들께서 저에게 주고 들어가라. 주고 들어가는 게 빠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주고 들어갈 상황에서 주고 들어가지 않아서 뺏겨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주고 들어가는 척 하면서 치고 들어갔어요. 그때 감독님께서 야 주라니까 라고 딱 이 귀에 들렸는데 제가 그걸 슈팅을 때려버렸어요. 근데 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와서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프로 가면 안 통해. 지금에서야 통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에도 못 가고 프로에 가서도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볼을 어느 위치에서 받고 볼을 어떻게 움직여서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볼을 받았을 때, 컨트롤을 해놨을 때, 드리블을 할 때 내가 이 공을 쳐놓은 그 감각이 그 공이 얼마큼 굴러가는지 얼마큼 쳐놨을 때 내가 슈팅하기가 편한지 이런 걸 더 신경 써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기보다도 기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를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는 경기에서는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은 보통
급하다, 침착해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볼을 터치할 때 볼이 얼만큼 굴러가는지, 볼이 어느 발에 있는지 모르고 매번 터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 빨리 줘야 된다. 그래서 디딤발의 위치는 신경 쓰지 않고 억지로 빨리 패스를 하게 되고, 패스 미스를 하면 나는 패스를 잘못했구나, 나는 또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은 볼을 터치하는 순간에 볼을 잘 잡아야겠다, 볼을 잘 잡고 빨리 줘야겠다는 생각을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수비수 위치에 따라 패스를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패스를 잘 주기 위한 각을 만들면서 컨트롤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컨트롤은 그냥 잘 되는 겁니다. 기본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볼을 받을 때 어디를 딛고 어디에 맞으면 볼이 어디로 갈지 몸에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을 다루는 판단보다 상황 인식을 먼저 하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프팅을 차야 하는 겁니다. 리프팅을 잘 차는 선수는 제자리에서 리프팅을 차고 그 자리를 이동하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을 반듯하게 예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회전을 안 주면서 볼을 리프팅하고 볼이 내 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본 감각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겁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리프팅을 차면서 발목 스냅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감각 또한 키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리프팅을 잘 차는 선수는 없습니다. 볼이 옆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볼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첫 번째 동작은 디딤발입니다. 볼이 내 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디딤발을 잘 딛고 다시 볼을 살려내고,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은 축구 경기를 이해하고 전술을 이해하기 전에 이 디딤발과 볼이 올라가는 감각을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축구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는 유소년 단계에서만큼은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닌 볼을 잘 차는 선수부터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움직이고 아무리 볼 받는 위치가 좋아도 기본기가 없다? 감각이 부족하다? 그럼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감각을 익힌다? 자동으로 감각은 익혀진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프팅을 못 차는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그 선수는 진짜 신체적으로 월등한 선수일 겁니다. 그 월등한 선수가 기본기까지 갖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선수로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축구를 시작할 때만큼은 기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리프팅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리프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볼을 잘 띄우기 위해 부위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 부위를 잘 맞추려면은 디딤발을 잘 디뎌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경기 도중에 내가 볼이 공중으로 왔을 때 어디를 딛고 어디를 대야 그 공이 얼마큼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그래도 마스터 되질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리프팅 꼭, 여러분 리프팅 꼭 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성공한 선수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딱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프로에 있을 때도 더 과감하게 플레이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프로팀에 입단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로에 갈 줄 몰랐다. 프로에 갈 수 있을지 몰랐다. 그 작은 키로 프로에 간 것만으로도 정말 잘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신체 조건이 작다고 해서 물론 불리하겠죠. 하지만 작은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그만큼 필요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선수만, 그러면 190 선수만 11명 다 뛰길.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작아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에 가서도 감독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너무 살아남으려고만 하지 않았나. 그게 저는 가장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축구 시작하시고 아직 어린 친구, 유소년 선수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기 잘 못하셔도 됩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공 뺏기셔도 됩니다. 혼나셔도 됩니다. 다만 기죽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축구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타고난 사람보다 리프팅 더 열심히 차시고 더 열심히 기본기 연습하시고, 기본기 연습에는 절대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 연습 열심히 하셔서 그 이후에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볼을 받고 어느 위치에서 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몸을 쓸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 공을 정말 잘 잡아놔야겠다만 얽매이지 마시고, 공이 왔을 때 과감하게 이동 트래핑 하십시오. 그 공이 길어서 뺏겼다, 괜찮습니다. 그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감독님한테 혼났다, 괜찮습니다. 그걸 쳐봐야 또 짧게 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플레이를 하셔서 꼭 좋은 축구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